네, 2013년 7급 기출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문제죠. 표본 추출 방법은 어떻게 하냐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지역을 일단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눠. 일단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그룹으로 나눴으니까 뭐 아니면 뭐야? 층화 아니면은 군집일 겁니다. 정답이.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표본을 뽑는지 보니까 몇 개의 블록을 임의로 추출해. 이 중에서 내가 표본을 뽑을 블록을 몇 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블록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다 조사해. 그룹을 나눴는데 그 그룹을 뽑은 다음에 그 그룹 내에 있는 사람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뭐야? 군집 추출법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층화는 뭐야? 모든 그룹을 돌면서 조금씩 뽑는 거고, 그룹을 정한 다음에 그 그룹을 다 뽑아. 그게 바로 뭐라고? 군집 추출이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요 앞에는 군집 추출을 하는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왜? 조사를 위한 이동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층화 추출로 만약에 이 군집들을 돌면서 다 뽑아야 돼. 그럼 여기를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동 비용이, 조사할 때 이동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근데 요 한 지역만 내가 가기만 하면 여기 전부 다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을 별로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동 비용이 최소화된다. 자, 그다음에 요 밑에는 군집 추출을 위해서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표본 추출이란 게 뭐야? 표본이란 게 뭐야? 모집단을 전부 조사하고 싶은데 모집단이 너무 많아서 다 조사하기가 불가능하니까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표본은 뭐야? 모집단이랑 최대한 비슷해야지 오차가 줄어들 거 아니야.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보니까 10대부터 막 70대까지 골고루 있어. 그럼 내가 뽑은 표본에서도 뭐야? 연령대가 10대에서 70대까지 골고루 있어야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 봤더니 남자 대 여자가 1대1이야. 50% 50%야. 그럼 내가 뽑은 표본에서도 뭐 해야 돼? 남자 대 여자가 1대1이면 좋은 거라고. 그렇죠? 이래야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표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 하나하나의 요 그룹들이 뭐야? 하나가 작은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고. 대한민국이라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그룹들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요 그룹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블록 내에서는 뭐 해야 돼? 이질성이 있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다음에 요 하나하나 그룹들은 하나하나가 뭐 해야 돼? 작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그룹끼리는 뭐 해야 돼? 동질성, 비슷해야 된다. 그렇죠? 요래야지만 군집 추출을 할 때 오차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 결국 뭐가 중요해? 어떤 식으로 추출하냐는 무조건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각 방법들이 어떤 식으로 추출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 어떤 식으로 추출하는지에 대한 설명만 보고도 정답을 고를 수 있다. 그런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2번 두 확률변수 XY에 대해서 합의 분산과 차의 분산 주고 공분산 구해봐라 하는 문제니까 합의 분산을 진짜 풀어서 적어봐야죠. 합의 분산은 어떻게 써? 분산의 합에다가 플러스 2 공분산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차이의 분산은 어떻게 써? 분산의 합에다가 뭐 하면 돼? 마이너스 2 공분산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6이고 이 값이 지금 11이래. 자, 그래서 두 식을 이용해서 나는 뭐만 찾아야 돼? 공분사만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요 앞부분이 둘이 서로 뭐 해줬으면 좋겠어? 빼져서 사라졌으면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취해. 그럼 6에서 10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4가 되고 빼면은 요렇게가 지워지게 되고 이 공분산 빼기 마이너스 이 공분산이니까 4 공분산이 되죠. 따라서 공분산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죠. 그냥 식 풀어서 쓰고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은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3번 표본 상관계수 구해 보랍니다. 요렇게 식 알려줄 테니까 표본 상관계수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럼 표본 상관계수는 어떻게 구해? 표본 상관계수니까 뭘로 나눠야 돼? n-1로 나눠야죠. 원래 공분산 나누기 각각의 뭘로 해? 표준 편차로 하는데 표본 상관계수니까 표본 공분산을 뭘로 나눠? 각각의 표본 표준 편차로 나눌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본 공분산이나 이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할 때 다 뭘로 나눠? n-1로 나눠서 구해야 된다고. 원래 공분산은 x, y 고배의 편차 합들을 뭘로 나눠? 원래 n으로 나눠서 공분산을 구하는 건데 이제는 표본 공분산이니까 뭘로 나눠? n-1로 나누게 되고
표본 표준 편차도 원래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 x의 편차 제곱합들을 뭘로 나눠? n으로 나눠야 되는데 표본 표준 편차니까 뭘로 나눠? n-1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y쪽도 써주시면은 syy 나누기 n-1 이렇게 된다고. 자, 요게 다른 거야. 얘는 소문자 s입니다. 소문자 s. 얘네는 표본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뭐야? 얘는 x의 편차 제곱합.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쓰는 그 용어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얘네가 어떻게 되냐? n-1이 이렇게 약분돼. 여기도 루트 n-1, 여기도 루트 n-1니까 둘이 곱하면은 n-1이 되고 서로 다 뭐 돼? 약분이 되게 된다고. 그럼 결국 뭐만 남어? x, y의 제곱합 나누기 x의 제곱합 곱하기 y의 제곱합인데 여기에 각각의 루트 씌운 놈 요렇게 해서 계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본 상관 계수는 어차피 n-1이 약분되기 때문에 원래 그냥 상관계수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n-1로 공분산을 구하고 n-1로 분산을 구하는데 n-1이 다 약분되기 때문에 표본 상관계수는 이렇게 제곱합으로만 표현되게 된다라는 거 회귀 분석 풀어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x, y의 제곱합은 지금 9고 x의 제곱합은 4인데 거기에 루트 씌워야 되고 y의 제곱합은 25인데 거기에 루트 씌우게 되니까 다시 쓰면은 분모가 2 곱하기 5고 분자가 9니까 10분의 9면 몇이야? 0.9가 되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 상관계수를 이렇게 수식으로 쓸 수 있냐? 표본 상관계수 구할 때는 뭐만 신경 쓰면 돼? 여기 들어가는 공분상과 표준 편차들이 다 표본이기 때문에 n-로 나눈다. 근데 상관계수는 어차피 약분이 되니까 그냥 제곱합으로도 표현이 된다. 그래서 제곱합을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된다 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4번 뭘 구하는 거야?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 구하래. 그러니까 다 140. 그렇죠. 표본 평균 풀마 어쩌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요렇게 나눠서 보면은 Z 0.025 써야 되냐? Z 0.05 써야 되냐? 자, 95% 신뢰 구간은 뭐야? 양 끝단에서 2.5%씩 잘라내고 요거 갖고 신뢰 구간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값 뭐 써야 돼? Z 0.025 써야죠. 그렇죠? 2.5%씩 잘라낸 다음에 신뢰 구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0.05 쓴다는 2번이랑 4번은 정답이 아니게 되고. 자, 1번과 3번을 구분했던 얘는 루트 100분의 15고 얘는 그냥 15잖아. 그럼 15는 무엇인가라고 확인해서 봤더니 표본 표준 편차가 15죠. 표본 표준 편차가 S잖아. 그럼 S 그대로 쓰지 않잖아. 뭘 써? 원래는 루트 n분의 뭘 써야 돼? 시그마를 써야 되는데 내가 모 표준 편차를 몰라. 그럼 뭘 쓸 수 있어? 표본 표준 편차를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n분의 S. 루트 n이 지금 n이 100명이기 때문에 루트 n분의 s인 루트 100분의 15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모 표준 편차 몰라서 표본 표준 편차 썼잖아. 그러면은 무슨 분포 써야 돼? T분포 써야죠. 원래 원칙은. 그렇죠? 원칙은 T분포 쓰는 거라고. 근데 지금 n이 몇이야? 100이잖아. 그렇죠? n이 지금 현재 100으로 30보다 뭐해? 크죠. 충분히 큰 n이라고. 그럴 때는 t분포 대신에 뭘 써도 돼? z분포, 표준 정규분포로 써도 확률 값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z분포를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t분포가 일단 복이 없잖아. t분포가 복이 있으면 당연히 t분포를 골라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n이 100으로 충분히 크기 때문에 만약 t분포랑 z분포가 둘 다 나오면 둘 다 정답이 될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지금 하나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T분포로 돼 있으면은 T분포 고르시면 되고 다 Z분포다. 그러면 n이 충분히 크니까 Z분포 써도 되지 하고 그냥 나머지 부분 0.025 쓰는 거 맞는지 뒤에 추정량의 표준 편차인 표준 오차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5번 풀겠습니다. 5번 확률 문제죠. 중앙값이 3일 확률은 3개의 공을 임의로 비보건 추출할 때 중앙값이 3일 확률은 그럼 요게 전체의 경우죠. 5개의 공 중에서 3개를 비보건 추출한대. 그럼 3개를 뭐 한다 생각하라고? 3개를 동시에 한 번에 뽑는다고 생각해도 된다 했죠. 비보건 추출은.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뭐냐? 5C3이 될 겁니다. 5개 중에 3개 뽑는 게 5C3 조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5C3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뭐 해야 돼? 중앙값이 3인 경우를 세주라는 거야. 자, 5C3은 몇이냐면 5C2랑 같잖아.
3대 2로 팀 나누기는 2대 3으로 팀 나누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5C3이나 5C2나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C2는 계산하면은 5 곱하기 4 나누기 2가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몇이야?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경우들 중에서 중앙값이 3인 경우를 찾아보래. 그럼 진짜 뭐 하면 돼? 진짜 세면 되죠. 가운데가 3이어야 되고 요쪽에 3보다 작은 놈 하나 나오고 요쪽에 3보다 뭐 해야 돼? 큰 놈 나오면은 중앙값이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1 나오고 이쪽에서 4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1 나오고 이쪽에서 5 나올 수도 있고 2 나오고 4, 2 나오고 5 요렇게 1, 3, 4, 1, 3, 5, 2, 3, 4, 2, 3, 5면은 중앙값이 무조건 그때는 뭐야?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3은 가운데로 놓고 이쪽에서 작은 거 나오고 이쪽에서 큰 거 나오면 된다고. 물론 또 요렇게 쓸 수도 있죠. 작은 거 나오는 거 1 아니면 2니까 2가지 곱하기 3보다 큰 놈은 4, 5니까 2가지잖아. 그렇죠? 2 곱하기 2에서 총 몇 가지다? 4가지다. 요렇게 해서 세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4를 적기 때문에 10분의 4니까 계산하면 몇이야? 0.4가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총 경우가 10경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어떻게 멋지게 풀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손으로 보여주면 돼. 10개 다 써 그냥 여기다가. 그쵸? 10개 다 쓰고 그중에서 중앙값이 3인 조합들만 보여주면 돼. 세 주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푸셔도 된다고. 10개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정답을 시험장에서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확률, 경우의 수 문제에 만약에 숫자가 별로 크지 않다? 그러면 그냥 세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쉬운 문제였습니다.